안녕하세요. 개연파입니다. 오늘은 개념파의 수학 2 할 건데, 수능 킬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다항함수 결정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결정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을 개념을 파해 보겠다 합니다. 타이틀의 주제는 함수 그래프와 다항함수 결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다항함수를 어떻게 하면 결정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또는 거꾸로 다항함수식으로부터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관련된 걸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요. 강의 내용이 당연하게 알고 있어서 당연하게 쉽다고 생각하는 주제지만 실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 번 지켜보지만 당연히 자기가 안다고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결코 끄집어내지 못해서 못 푸는 문제들에 대한 가장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x축의 알파, 죠? 알파에서 만나면 어떻게 정의한가요? 우리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인수정리? F 알파가 0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식으로 해석해 보면요. fx를 x 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fx는 최고차의 계수는 항상 다른 한 점을 대비해서 구합니다. x-알파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요. 나머지 fx가 만약에 2차 이상의 함수라면 qx라고 하는 몫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fx를 x-알파로 놨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0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통과하면 x-알파 qx라고 바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접해갑니다. x축에 접합니다. 어디서? 알파에서 이렇게 접합니다. 이게 거꾸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어떻게 접할 수도 있나요? 거꾸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나요? 위로 접하든 아래로 접하든 알파에서 접하잖아요. 그러면 F알파가 0이겠죠. F알파가 0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점입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F'알파가 0인 건 압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 식을 끄집어내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특히 21번 주제 문제에서 이 식을 주고 이 그래프를 유추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F알파도 0이고 F'알파도 0이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꾸로 이 식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놈을 식을 한번 다항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함수식으로 써보면요. fx는 x-알파의 제곱이죠. 이 점 x-알파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수가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qx가 결정이 되고요. a는 항상 최고차의 계수는 한 점을 대입해서 합니다. 한 점을 대입해서. 한 점을 대입하면 풀립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프가 접하면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거죠. 접하면서 통과를 하게 되면 함수식은 F알파는 0이겠죠? 자, F'알파도 0이겠죠? F2'알파도 이계도 함수도 0입니다. 물론 이계도 함수는 수트에서는 안 배우겠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될 거. 이거는 안 써먹더라도 자, 이 두 개씩이 나왔을 때 앞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똑같이 F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0이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fx는 a의 x-알파의 세제곱. 자, 그래프가 이렇게 한 점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면 한 점을 접하면서 통과해 버리면 x-3이라고 하는 세제곱 이걸 꼭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식까지 이제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y k 하고 fx가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y fx와 y k가 교점 이렇게 말하죠. 교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두 연립방정식의 근이겠죠. 그러니까 두 연립방정식의 근이 뭐다? 연립방정식의 근이 알파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 대입법을 써서 fx는 이코로 k고 연의 근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f알파는 0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은 두 연립방정식의 근이죠. 교점의 좌표가 두 연립방정식의 근입니다. 연립방식 풀기 위해서 대입법 쓰죠. yy fx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얘는 함수식에서 자꾸 다루겠지만 fx-k 이퀄 0 이 근하고도 같습니다. 차이 함수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f알파 이퀄 k라고 쓸 수는 있죠. 그죠? 함수식으로는요. fx-k 이게 방정식은 x-알파라고 하는 인수를 갖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식들이 이해하기가 좋죠. 자, 그 다음 그래프가 y k라고 하는 직선에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접했으니까 제곱꼴이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타난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f알파 이퀄 k 이렇게 됐죠? fx하고 k가 만나는 점이 f x 이퀄 알파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주면서 알파 이퀄 0이 나오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중요하고요. 굉장히 자주 씁니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풀지 못하더라고요. 그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놈을 다항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마이너스 k하고 교점은 a의 x-알파의 제곱에서 접하고요. 나머지 qx가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응용해서 못 써먹더라고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제 y k에서 접하면서 통과해요. 그러면 앞에서 봤지만 이게 삼중근이겠네요. 그렇죠. 삼중근이면 식 써보겠습니다. f알파 이퀄 k라고 쓸 수 있겠죠. f'알파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2' 알파도 0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개입니다. 자, 이 k하고 0이 나오면 와 i 이퀄 k에서 만나고 접하는구나,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접하면서 통과하면 삼중근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요. 자, fx-k는 xa의 x-알파의 세제곱 qx라고 이렇게 빨리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교점을 응용하는 문제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앞에서 배운 건 몇 가지 연습해 볼게요. 알파는 통과했죠. 베타는 접했죠. 접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제곱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그냥 통과하나요?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fx는 a의 x-알파 x-베타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로 식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보세요. 알파에서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x-알파로 쓸 수 있나요? 베타에서는 접하면서 통과했어요. 그럼 x-베타의 세제곱이고요. 이게 4차식이라고 하면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는 a의 x-알파의 x-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게요. 자, 함수식이죠? 알파에서 접하고요. 베타에서 접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x-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x-베타의 제곱입니다. 4차 함수 그래프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극대값은 항상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또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식으로 써보면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처럼 gx라고 하는 직선과 f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할 수 있거든요. 접할 때도 식을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러한 곡선과 직선에 대한 건 평균값 정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해보겠습니다. fx하고 gx가 만나겠죠. 그죠? fx하고 gx하고 만나는 점을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fx-gx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항에서 차이의 함수를 바라봅니다. 차이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 근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연립방정식이니까 fx 이퀄 gx라고 나오겠죠. 넘겼더니 fx-gx 이퀄 0이라고 하는 차이 함수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접했습니다. 그러면 x-베타의 제곱을 가질 거고요. 여기는 x-알파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fx-gx는 어떻게 되나요? fx-gx는 x-알파를 만나고 x-베타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바로 식을 쓸 수 있죠. 앞에서 배운 것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배운 거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자꾸 연습해 보시고요. 이거는 만약에 fx, gx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러면 제가 물론 그려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하는 이 지점 있죠? 이 점이 알파가 되고요. 자, 이
접한 부분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이 그래프 녹색 그래프는 fx-gx 라는 함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마치 이 직선을 x축으로 쭉 잡아내리듯한 그림. 잡아내리면 변하는 모습처럼 그려집니다. 이건 수능에서 자주 여러분들이 직선과 곡선에 대한 문제 자주 푸는데 이렇게 풀면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함수식 잘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식을 구하면 그러면 보세요. 이게 gx인데 gx라고 또 표시를 안 했군요. 자, 이 함수를 뭐라고 놓고요? gx라고 하고요. 이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연립방식 풀었더니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접합니다. 접하면 2차식. 접하면 2차식. 그죠? 이렇게 접해서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2차식. 그럼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뭐가요? fx-gx라는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봐볼게요. fx-gx는 이퀄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놈을 그림으로 그리면 x축과 알파, 베타에서 접하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됐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수능 21번 문제나 또는 20번 문제에서 자꾸 주제가 되게 됐었는데 함수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함수식만 보고 그래프를 그릴 것,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만들어낼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대부분 이제 문제 풀이집을 보면 그냥 대수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식을 보고 그래프, 이게 자꾸 연습돼야 됩니다. 그래야 21번 그래서 막힘없이 뭐 3차 함수는 그러니까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d로 놓고 푸는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주제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를 유추해낼 수 있다면 식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올려놓은 거는 이거 2016년 아마 6월 모의고사 문제일 겁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유추했으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다는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차 자연수 n에 대한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능의 역대로 지켜보면은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절대적으로 미정계수가 2개 이상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3개 나왔잖아요. 물론 2개, 뭐 3개 주고도 푸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실 때 만약에 fx를 결정하는 문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정계수를 2개로 주는 힌트로 바뀌어버립니다. 일단은 먼저 그렇게 아시고요.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자 쫄지만 마시고 그냥 문제를 이렇습니다. fn 이퀄 0입니다. 이야기했지만 어딘가 n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뭐 접해서 통할 수도 있겠죠.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일단 저건. 자, 여기서는 프라임을 안 줬으니까 도함수를 안 줬으니까. 그런데 모든 실수, 자, 이 수능에서 이 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면 항등식, 근데 여기서는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절대 부등식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이 몇 차 함수입니까? 일단 확인하세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어떤 식을 곱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버리세요. gx는 이코르 x 플러스 n의 fx. 네. 자,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함수식을 보고요. 뭘 느끼냐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공간에 대해서 gx는 이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등식, 절대부등식. 그러면요, 항상 우리는 항등식이나 절대부등 처리할 때 수치대입법 아니면 기회수비교법을 많이 쓰죠. 그죠? 이런 충동을 느껴내야 됩니다. 얘를 0으로 한 거, g의 마이너스 n은 0입니다. 라는 충동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과 반대되게, 그죠? 반대되게 어드 마이너스 n에서도 0을 지나겠죠. 아, y 콜 x 대칭인데 0인 지나죠. 0을 지나가는데, 이제 보세요. 이 주제를 놓고 보면, gx는 모든 실수 구간에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프가 반드시 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4차 함수 그래프인데 n이 0이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수 없죠. 그죠? 마이너스 n에서도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밑으로. 그럼 4차식에서 내려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래프는 n과 마이너스 n에서 이렇게 돼야 모든 실수 구간에서 반드시 0을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n과 n이 지나가고요. 지나갑니다. 그럼 이 식을 쓸 수 있나요? gx는 x 플러스 n의 제곱 x 마이너스 n의 제곱.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적용되죠? 그럼 fx는 x 플러스 n만 곱하니까 x 플러스 n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됐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n이고 n이고. 자, 접하고 이런 그래프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 그죠? 좌표의 극대값 an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an이 되겠죠. 맞죠? 그럼 많이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미분해서 이 식을 미분해서 해도 되지만 뭐 2대 1이라고 하는 그 비례 관계도 뭐 참 많이 하죠. 1대 2니까 이 점 좌표 찾아서 풀어보긴 하죠. 그런데 푸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유추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늘 강의 내용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의 진정한 개념들, 그게 그래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한 뭐 이런 거, 기본 개념은 놓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 이 문제를 풀이를 해봄으로 해서 아, 이런 문제도 참 많이 있구나. 한번 책 뒤져보시고 기출문제집, 최근 문제집에도 다행히 fx를 결정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많이 나오니까 오늘 당연히 쉬워요. 내용도 쉽고요. 그런데 진짜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쉬운 것일수록 외워지기도 하지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문제에 써먹을 수 있도록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개념 파일을 원래 중학교 수학부터 계속 순서적으로 진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것 좀 올려달라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하면서 오늘처럼 개념을 연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 개념 다시 하더라도 그걸 그때 강의할 때 이제 위에 수트에 접합되는 거, 연계되는 거 이런 거를 계속 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